안녕하세요. 문화비축기지 공원여가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에서 생태탐방 매봉산 풍경산책을 진행하는 숲아트 커뮤니케이터 김지현입니다. 매봉산 풍경산책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숲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문화비축기지와 매봉산 전체를 휘리릭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문화비축기지와 매봉산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산책로를 통해 매봉산 서남쪽을 시작점으로 매봉산 뒤쪽을 산책해 보려 합니다. 문화비축기지의 문화마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압 펌프장이 있던 곳입니다. 다채로운 색과 보이지 않는 소리가 뒤섞여 용과 같이 불가사의한 에너지로 표현된 용의 노래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이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매봉산이 그리 큰 산이 아닌데 이렇게 물을 간직하고 있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우물은 예전에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일 때 물 세차도 하고 실제로 사용했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대나무가 심어진 계단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갈까요? 여기에 대나무가 있네요. 대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져 있는 대나무는 이대라고 합니다. 이대는 옛날부터 화살을 만드는 재료로 군수물자로 소중한 재료였습니다. 중국 소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지혜로 조조에게 10만 개의 화살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그 화살도 이 이대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대로 화살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래에서 우물을 봤죠? 이렇게 작은 산에 우물도 있고 다양한 나무도 있고 또 다양한 새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의 형태를 한 비록 작은 매봉산이지만 문화비축기지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활짝 피기를 바라면서 다시 걸어가 보겠습니다. 샛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빛을 순도 99.9% 황금빛이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엔 암나무, 수나무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군요. 열매가 잔뜩 달려있는 걸 보니 이 나무는 틀림없이 암나무입니다. 싹이 튼 지 20여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손자를 볼 때쯤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하여 공손수라고도 부릅니다. 열매 겹 껍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안 뜰이나 가롯으로 은행나무, 암나무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잎에는 방충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어 책 속에 넣어두면 책을 조미 먹지 못한답니다. 여기는 T6 커뮤니티 센터 옆에 있는 매봉산으로 진입하는 산책로 입구입니다. 하늘을 보시겠어요? 파랗지요? 날씨 참 가을답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넘어섰습니다. 맑고 청아한 우리나라 가을 하늘빛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명품이라는데 그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바쁜 일상을 살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나무도 봐달라고 손짓을 하네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볼까요? 단풍이 절정을 넘어섰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빨간색, 노란색, 갈색 등 예쁜 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나무는 잎에 있던 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보내고 잎과 가지 사이에 특별한 세포층을 만들어 양분과 물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위에 얼어버려 나무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거나 생명까지 이룰 수 있답니다. 이 과정에서 나뭇잎에 있는 초록색을 띠는 엽록소는 파괴됩니다. 그동안 초록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크산토필이나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색소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나뭇잎이 초록에서 노란색, 주황색, 갈색 등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나뭇잎에 원래 있던 색이 아니고 가을에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여기 팥배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 팥배나무는 문화비축기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봄에는 백꽃처럼 하얀 꽃으로 시선을 잡고 가을에는 팥처럼 빨간 열매로 또 한 번 시선을 잡고 있습니다. 팥배나무 이름의 유래가 그럴듯하지요? 빨간 열매들은 겨울 내내 새들의 소중한 먹이가 될 것입니다. 팥배나무 열매가 지금 몇 개 달려 있네요. 겨울 내내 새들의 먹이가 될 텐데 잘 견디고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코를 강하게 자극하는 향이 있습니다. 바로 상국향입니다. 꽃향으로 샤워를 하는 기분이네요.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에게서는 아마 꽃향이 가득할 것입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이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자신이 머무는 곳의 향기를 간직하겠죠. 삶의 현장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가끔씩 자연에 나와서 자연의 향을 몸에 가득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들국화는 들에서 피는 국화들을 얘기하는데요. 상국도 들국화 중에 한 종류입니다. 상국을 차로도 마시기도 하는데요. 쓴맛이 강합니다. 도심 속 단풍보다 산 속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기온 차이 때문입니다. 기온이 떨어져야 잎이 호흡하지 않고 당이 쌓여 아름다운 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인공열과 인공시설물이 많은 도심은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산속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내장산 등 단풍으로 유명한 곳은 해마다 가을이면 사람들 물결로 넘실대는데 장거리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올해는 조심해야겠죠? 주변 어디든 산이 많은 나라이니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근처 숲에서 조용히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겨울을 나기 위해 옷을 겹겹이 입고 동물도 겨울을 나기 위해 털을 두껍고 빽빽하게 만들어 무장합니다. 또한 혹독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먹을 것을 많이 먹어 몸을 충분히 살찌우지요. 그러나 식물은 동물과 달리 겨울 준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나목으로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냅니다. 식물과 동물이 겨울을 준비하는 자세가 참으로 다릅니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의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날 좋은 날 이곳에 앉아 있으면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여 잘게 부서지면 강렬한 태양도 한풀 꺾이는 듯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몸을 감싸주면 몸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져 옵니다. 그뿐인가요?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노라면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칼슘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D도 생성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복작이 나무입니다. 지금은 잎이 다 떨어져 버렸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아주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잣나무 초록빛과 이 복작이 나무의 붉은빛이 정말 극적인 대비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좀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군요. 앉아 보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요. 코끝에 스치는 바람, 얼굴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온몸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어디서 온 바람일까요? 저 건너 하늘공원에서 온 바람일까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잣나무 숲에서 온 바람일까요? 바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온몸으로 향과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도 앞이 탁 트여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문화비축기지 탱크 1, 탱크 2, 그리고 탱크 6가 보이는군요. T1 파빌리온은 예전에 석유 탱크 철판 전면을 유리 구조물로 만들어 유리 너머로 매봉산의 자연을 작품처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이 없는 좁은 산길을 만나게 되면 남모르는 숲길 하나를 품을 수 있어 좋습니다. 숲에 들어올 때마다 자동차 다니는 거리의 공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낍니다. 저 아래 올드컵 경기장 부근에서 호흡과 이곳 매봉산에서 호흡이 다릅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몸속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느낌이지요. 숲길을 걸으면서 팔의 흔들림을 보고 내딛는 걸음걸이를 보고 발바닥에 느껴져 오는 감촉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봅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숨 내음을 보고 입술을 스치는 바람결을 보고 들고 나는 숨을 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숲과 어떻게 만나 하나가 되는지를 봅니다. 나무가 만드는 산소를 호흡하고 내가 만든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마시는데 이를 어찌 둘이라 할 수 있으며 서로 관계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곳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크게. 숲에서 호흡이 편한 이유는 나무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고 사람은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숲에 들어오면 호흡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해 볼까요? 이때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원래 복식 호흡을 했죠. 신생아나 어린아이들은 복식 호흡을 했는데
직립보행을 하면서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복식호흡이 어려워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호흡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나 흉식호흡은 허파가 산소를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므로 조금만 뛰어도 헐떡거리게 되지요. 복식호흡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져 마음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복식호흡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이 흥분하여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먼저 호흡부터 진정시킵니다. 크게 호흡을 3번 하게 하죠. 하나, 둘, 셋.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아이들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호흡으로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이 방법은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호흡을 집중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세상이 온통 나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듯합니다. 편안한 기운이죠. 나무를 안아보겠습니다. 나무는 바위나 새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쭉쭉 뻗은 나무를 보니까 저까지 키가 쭉쭉 커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자주 들르는 곳에서는 내 나무 하나를 정하여 나무 친구를 사귀입니다. 갈 때마다 나무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내 얘기를 전하기도 하지요. 말없이 들어주는 나무 친구는 정말 든든한 친구입니다. 감옥하여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떠들지 않을 뿐 아니라 수다쟁이가 아니니 내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지요. 나무에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 봅니다. 나무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하네요. 나무도 저처럼 행복할까요? 설마 저의 무게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겠지요? 숲에 이런 의자가 있다니 반갑네요. 잠깐 앉아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누워 볼게요. 와, 이렇게 누워서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나무는 가지마다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고요. 하늘은 그 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몸은 한껏 가볍고 세상은 마치 내 것처럼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천천히 이 가을이 온 몸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솔방울을 보셨나요? 톡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 이 귀여운 솔방울 보이시나요? 이게 무엇일까요? 문화비축기지는 예전에 석유를 저장하던 석유 비축기지였습니다. 그때는 군사보호시설로 일반 시민들이 다가갈 수 없는 장소였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담벼락을 쌓아서 보호받던 시설인데 2017년 시민의 품으로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을 때 이 높은 담벼락을 허물었습니다. 지금 그 흔적이 남아서 그 시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군요. 여기 단풍나무가 예쁘게 물이 들어 있네요.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하다는 뜻이죠.
단풍나무 중에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원래 나뭇잎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나무가 떨어지기 위해서 엽록소가 파괴되고 난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단풍나무 잎이 떨어져서 쌓인 곳에는 다른 생물들이 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거는 바로 다른 생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설모 흔적이 여기에도 남아있네요. 청설모가 잣송이에 있는 잣을 다 까먹고 빈 잣송이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잣이 2개가 남아있어요. 청설모가 먹지 않고 놔둔 건데요. 자, 청설모가 실수를 한 걸까요? 왜 2개의 작은 잣알을 남겨놨을까요? 청설모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 안은 비어있기 때문에 청설모는 이거를 먹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트려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속이 비어있답니다. 청설모는 이걸 만져보고 정말 똑똑하게 이게 비어있다는 걸 알고 그냥 버린 거죠. 대단하죠? 잣송이는 이렇게 잣 비늘 하나에 잣이 2개씩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2개씩 앉아 있죠. 그런데 잣 한 송이가 작은 것은 한 잣이 100개 정도 들어있고 큰 거는 200개도 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잣 한 송이에 정말 많은 생명들이 담겨져 있죠. 여기는 매봉산 밑자락을 지나가고 있는 산책로입니다. 마을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 주민들이 조용히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자,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화살나무가 있습니다. 화살나무도 가을에 붉게 물드는 나무로 유명하지요. 정말 아름답게 물이 드는데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 버렸네요. 화살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날개 때문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날개가 보이시나요? 화살의 끝을 보시면은 화살 끝에 날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화살을 닮았다고 해서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화살나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날개를 만들었답니다. 원래는 본 가지는 그렇게 굵은 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집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날개를 발달시켰죠. 영리한 아이랍니다. 와, 여기에 또 담쟁이 덩굴도 있네요. 담쟁이 덩굴은 말 그대로 담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오, 이걸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마치 개구리 발바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는 흙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뿌리처럼 건물이나 이런 나무 같은 걸 파고드는 게 아니고 거미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붙이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친구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쟁이 덩굴이 건물에 올라가도 건물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돼서 쓰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우리 물건 중에도 이거를 닮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유리창에 빛을 가리는 빛 가리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흡착 패드가 바로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 나무는 북나무입니다. 가을에 정말 붉게 물들기 때문에 이름조차 북나무라고 했죠. 그 북자가 둥둥둥 치는 북이 아니고 받침이 리을 기역, 그래서 붉다라는 뜻으로 북나무입니다. 여기에 있는 열매도 보실까요?
열매는 옛날에 소금이 귀할 때 여기 열매 가에 붙은 하얀 가루를 털어서 소금 대용으로 썼습니다. 맛이 짜거든요. 짠맛이 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정말인지? 정말 짭니다. 북나무는 온나무하고 친척인데요. 온나무는 독성이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북나무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도 옷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 대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북나무를 연부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여기에 이제 벌레집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오베자라고 하는데, 오베자는 옛날에 염료 재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천연 염료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는 겨울에도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사철 내내 푸르다고 해서 사철나무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겨울에도 푸르다고 해서 동청나무라고도 합니다. 사철나무는 해풍이나 염기에도 강하고 습지나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독도에는 100년이 넘는 사철나무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독도를 지키고 있는 사철나무. 느티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로 시골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당산나무나 정자나무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지요. 저쪽에도 다른 나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느티나무는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아주 넉넉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목재로서의 가치도 높아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지요. 자, 나뭇잎을 한번 볼까요? 뭔가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요? 지난번 첫 회차에 느릅나무 잎 보셨죠? 느릅나무 잎이 짝꿍둥이라는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느티나무도 잎이 짝꿍둥이입니다. 바로 느릅나무와 느티나무는 친척나무입니다. 보이시죠? 저는 느티나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임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느티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봉산 자락길은 좁은 숲길과 잘 다듬어진 산책길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길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먼 훗날 제가 오늘의 이 페이지를 다시 넘긴다면 아마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문화비축기지와 매봉산에서 이런 추억들을 쌓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매봉산 풍경산책 2회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숲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숲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매봉산에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었던 오늘은 저에게는 경이로운 날이었습니다.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인 자유로운 호흡은 그동안 자연이 주는 당연한 혜택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숲이 주는 혜택을 여러분도 마음껏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느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숲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래 가사를 떠올렸습니다.
나무처럼 높이 걸어라. 산처럼 강하게 살아라. 봄바람처럼 부드러워라. 내 심장에 여름날의 온기를 간직하라. 그러면 위대한 혼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연은 강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요. 자연을 가슴 가득 담고 자연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이며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